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남북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정부 조치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선 원구성을 두고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우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2018년 이후 6년 만인데요. 북한은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김진희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아요. 어저께 휴일에 NSC 안보회의를 소집을 해서 확성기 재개를 결정을 했는데 2015년 목함질의 테러에 병사 2명의 발목이 잘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확성기를 재개했습니다. 네. 북한이 기관 총탄과 그리고 이제 이 곡사포 포탄을 확성기 한 7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쐈어요. 박근혜 정권에서 K9 자주포로 28발을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포탄이 날아오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자 이런 식으로 긴장이 고조되다가 북한이 남북 대화를 먼저 제안을 해오면서 사실상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확성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협을 본 사례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입장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례를 봤을 때 확성기를 설치했을 때 북한이 이번에는 드론을 띄워서 확성기 자체를 격파하든가 아니면 확성기 본체 아니면 가까운 곳에 포탄을 떨어뜨리는 포사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확성기 설치를 강행을 한 것은 그런 식의 도발이 있으면 2배, 3배 원점을 타격을 하는 일종의 대응,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벌써 명령을 다 내려놓고 있거든요. 상부에 보고하지 말아라. 현장에서 즉시 대응을 하고 선조치 후 대응, 후 보고 이런 식의 입장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도발을 하면 이쪽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거의 자동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거를 감수해서까지 과연 도발을 할 것이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6월 달 안에 수준으로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푸틴의 북한 방문은 대단히 중요해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푸틴 방북을 무산시킬 정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겠냐라는 판단을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창룡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부적절하고 또 치졸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원인 제공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 이런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서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런 현 상황은 한반도를 자칫 전쟁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도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고 북한도 이런 치졸한 방식의 대응을 중단하도록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남과 북이 강대강으로 치달을 경우에 국지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그야말로 좀 엇갈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채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평화가 멀어지고 전쟁에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안정,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고 여야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이런 오물투석이라는 이런 방식을 중단시키고 다시 대화와 타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저는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네. 안을 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댈 시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김진희 의원님. 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분위기가 왜 조성이 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은 정권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일종의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사기극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이미 그것이 다 사기였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그것을 김정은이가 진짜 핵을 포기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군사 합의. 며칠 전에 윤석열 정권이 이것을 효력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어떤 이 한국의 이 대북 안보 억제력이 많이 훼손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대북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법으로 금지했던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국가적인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저런 식으로 4차례 엄청난 양의 오물풍선을 대남 지역에 살포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저거는 이제 일종의 안보 위협이고 일종의 침략이죠. 정전협정 위반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박근혜 정권 때도 북한이 먼저 꼬리를 내리고 남북회 대화를 요청을 해왔듯이 당분간은 윤석열 정권이 아주 확고한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이 원칙적인 대북 정책과 안보 경계심을 이런 식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이런 식의 어떤 정부의 여당의 결기 있는 분위기를 훼손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국회 원구성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국회 취재 기자가 현재 국회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다 이렇게 전달을 해줬는데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이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에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마지막 협상, 타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오늘 중에 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게 되면 먼저 11개 상임위원장부터 선출한다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현 교수님, 지금 원내대표가 회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회의장은 어떻든 끝까지 네. 협상안, 타협을 해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죠. 저는 국민이 이 192석이라는 이 몰표를 준 것은 어떻든 국회가 일을 하라는 그런 소명이기 때문에 국회가 과거처럼 질질 끌려다니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단독 국회라 하더라도 열 수밖에 없고 지금 위원장, 각 상임위원장의 오늘의 11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지만 이후에도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반쪽 개원이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밀고 나간다. 불가피한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여야 간 협상이 오늘 중에 불발된다면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나머지 7개까지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4년 전에 이미 그 전반기 원구성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리고 정청래, 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의 지금 현재 이 초강경파가 이끌고 있는
이 엄청난 강경 노선이 조금이라도 수정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 중형의 이 판결,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환경까지 생겼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경 노선은 더욱더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을 다루는 운영위, 그리고 검찰, 법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만약에 무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런 문제를 다루는 법사위, 그리고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언론 문제를 다루는 이 과방위, 이 세 개를 절대로 민주당이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세 개의 상임위를 민주당에 내주는 굴욕을 참아가면서까지 좋다,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7개 상임위라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완전히 자존심과 결기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세 개 핵심 상임위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도 국민의힘이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려서 이것이 그렇게 국민의힘의 엄청난 위기 상황이 될 거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제에 똑같은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미국도 과반수를 얻은 정당이 이 의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듯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독식을 하면 이것을 비상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일종의 생즉사 사즉생의 어떤 국민의힘이 결기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하나의 그런 각오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야지, 대충 7개를 받고 그럼 타협을 하고 지금도 총선 이후에 달라진 게 전혀 없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웰빙 정당의 이런 모습을 타파하려면 차제에 18개를 다 뺏겨도 좋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거를 잘못 치러서 과반수 정당을 빼앗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알아야 대통령도 정신 차리고 국민의힘도 정신 차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경우에는 아예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 다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일단은 국회법의 원구성의 시한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임위 이 배정의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권한쟁의 심판에 가지고 가도 어떤 결정을 헌재가 내릴지 모르지만,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이 어퍼컷 스트레이트로 맞는데 이쪽에서는 잽으로 대항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모양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임위 보이콧도 왜 상임위를 보이콧합니까? 4년 전에도 그런 식의 이 18개 독식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물론 이제 관례를 깨고 협상이 실패되니까 민주당이 독식을 하는 상황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과반수 이 총선 결과를 믿고 저런 식으로 모든 것을 폭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쪽에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상임위에 정정당당하게 참여를 해서 비장한 각오로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투고, 지금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보다 여러 가지 투쟁의 면에서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느 정당이 승리하고 어느 정당이 패배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의 상임위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제는 국회에서
국회에서 싸우고 국민 여론전에 호소하고 그래도 입법 폭주가 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경우에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겠다 이런 국민의힘의 전략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진위 의원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줬습니다.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이 국민의힘은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은 책임이 막중한데요.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상임위 참여하지 않겠다. 저는 국민의힘이 과연 집권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의식, 자질이나 갖췄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요. 이 보시면 지금 국민의힘에는 반성도 없고 또 뭔가 혁신도 없고 이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따갑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혁신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스스로 총선에 패했지 않습니까? 국민을 왜 패했느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이것 안 하겠다, 저것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집권당이 무책임한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 국회에 전부 거부하겠다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집권당의 이런 모습은 전례가 없습니다. 저는 역사의 길이 남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시 재점화되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한다는 계획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민주당에서 나온 이 대응 방안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이 부적절한 처신, 말하자면 피해자들을 불러다가 연호회 회식 공방도 있었고요. 또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나 무관한 이 김성태 상방울 회장이 북한과 짜고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뉴스타파에서 특정 보도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재판 과정이 굉장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이런 뉘앙스를 주는데 이번에 그 결과를 보면 또 이 9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중형을 선고하는데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태 회장에는 3년밖에 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재판 과정에서 플리바겐이라든가 이런저런 과정이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검찰의 조작 수사다.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뭐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아직 진실은 1심 판결만 나왔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현 정권 하에서는 검찰당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중립적이고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지금 법원 검찰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지금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OECD 가입 회원 국가 중에서 사법부 신뢰도 꼴찌가 대한민국, 그다음이 우크라이나 이런 순서인데 바로 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한 판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진위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민주당의 논리가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으면 조작된 사건에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사들이 바보처럼 거기에 속아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김성태 회장과 선고형이 다른 것은 김성태 회장은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이 혐의가 없잖아요. 법인카드 그 문제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이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였다 뭐 바깥에서 연어회를 안주로 사와서 술을 마셨다 술판을 벌였다가 했다가 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또 뭐 술을 뭐 입에 갖다 대기만 했다라고 진술이 바뀌고 또 무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술판에 같이 참여했다고 주장을 하는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검찰에서도 조목조목 이 사실관계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하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변호인이 막 언론 카메라에 대고 사법부를 성토하고 막 흥분을 하던데, 그리고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요, 2심에서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이 선고가 대단히 더 불리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가 거의 확정된 것 아닙니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필요도 없이 기소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현재 7개의 사건에 3개의 재판에 서고 있는데, 앞으로 8개의 사건에 4개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재명 대표의 8개 사건 4개의 재판 중에서 이번 게 혐의가 제일 중요해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대중 정권이 4억 5천만 달러를 핵을 개발하는 북한 정권에 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국가 안보가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된 기억이 생생한데, 예? 일개 경기지사가, 예? 지금까지 검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 보면 4차례나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사인을 한 초청장 요구서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이 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고 해서, 저거는 지금 저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이 어떤 이런 격렬한 노선을 하는데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